양도세를 안 내고 네. 하나도 안 내고 집을 파는 방법이 있을까요? 1주택자라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지 1주택자도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있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9억에서 12억까지 올라가니까. 네. 일단 1주택자는 대부분 세금을 안 내지 않아요? 그냥? 네, 안 내요. 실거주 안 해도? 실거주는 하셔야죠. 네. 아. 자, 이제 내가 네네. 집을 하나 샀어요. 네. 아까 그 11억짜리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중위 가격 11억짜리 하는 집으로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네. 일단 1세대 1주택.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네. 같은 세대 구성원 기준으로 주택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네. 만약에 내가 같은 가족인데 주택이 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들어와 살고 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주택수가 합쳐지니까. 네. 자, 그건 아니라고 빼고. 자, 내가 1주택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집을 11억에 샀다가 12억이 됐어요. 네. 이제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걸 팔았다 네. 세금 안 내요. 12억까지니까 네. 한 푼도 안 내요. 네네. 자, 만약에 조금 올라서 13억이 됐다. 네. 그러면 일단은 비과세예요. 네. 비과세인데 12억이 넘었잖아요. 그 실거주는 몇 년 해야 돼요? 실거주는 2년은 해야죠. 실거주 2년. 네네. 그다음 보유도 2년. 일단 우리가 거주를 하면 자동적으로 보유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거주를 2년 했다는 거는 기본 보유를 했다는 거예요. 2년 네. 보유를. 그래서 거주 기간 2년 보유를 하면서 네. 그 2년 보유 기간 중에서 2년 거주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집에서.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맨 처음 사례로 네. 11억짜리 집을 샀다. 네. 조정 대상 지역이다. 네. 2년 거주를 했다. 네. 2년 했는데 1억이나 올랐다. 네. 그럼 12억이다. 네. 팔잖아요. 세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만 내면 됐죠? 취득세 3천만 원, 네. 재산세 1년에 한 180이니까 2년 하면 한 3, 400. 끝. 그럼 2년에 한 번 계속 비과세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대박이네. 무주택이면 할수 2년에 있죠. 한 번은 계속 비과세예요? 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11억에서 13억으로 갔다. 네. 자, 그러면은 매도가가 13억이잖아요. 네. 비과세는 비과세예요. 네. 근데 12억까지 전체가 비과세고 12억에서 13억까지 여기만 좀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예. 여기만 1억에 대한 세금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건데 이거 이제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네. 양도 차익이 11억에서 13억이니까 2억이지 않습니까? 네. 2억에 대해서 전부 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네. 2억에 대해서 네. 전체 매가가 13억이잖아요. 네. 자, 이게 2억의 13분의 1만 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양도 차익은 네. 이게 이제 고가주택 비과세 계산하는 건데 네. 내가 취득가가 11억이잖아요. 네. 근데 양도가가 13억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비과세가 아니면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러면 그게 한 4천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집은 비과세잖아요. 네. 비과세니까 전체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 기준이 되는 12억 초과분 여기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네. 그 계산식이 전체 매가 중에서 12억 초과분. 네. 그럼 13에서 12니까 1이잖아요. 네. 그럼 2억에 대해서 나누기 13이니까 1,538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과세 표준이 1,538만 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네네네. 이거 계산해 보면은 네. 얼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한 한 15%니까 여기에 곱하기 0.15하고 108만 원 빼니까 한 2천만 원, 뭐 한 200만 원 나오겠나? 얼마 안 나와요. 네네. 200만 원 정도? 얼마 안 나와요. 진짜 조금 나오네요. 네. 그러면 12억이 넘어서 네. 된다 하더라도 내가 비과세하면 네.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 2년마다 했는데 3년이 지났어요. 네. 그리고 내가 3년에서 계속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붙어요. 왜 이게 붙냐면 네. 내가 집이 11억에서 13억이 됐는데 누구나 좋은 집에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네. 돈을 벌어서. 네. 그래서 내가 좀 돈을 더 보태서 14억짜리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13억짜리 집을 내가 팔았는데 세금으로 다 나가서 12억으로 내려가 버리면 내 네. 자산이 줄어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1억을 모아도 14억 집으로 못 가잖아요. 네. 이런 걸 해지하기 위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해줘요. 그런데 네. 이걸 이제 좀 재밌게 바꾸더라고요. 어떻게요? 정부에서. 어떻게 바꿔? 이거는 좀 너무 복잡해서 네. 말로 설명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네. 일단은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이제 법이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언제 네.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올 하반기 이제 곧 될 것 같은데 그게 시행이 되고 나서 내가 주택을 사잖아요. 네. 그럼 양도 차익별로 이 장투공을 줄여버려요. 차익이 너무 크면 장기 보유 네, 특별 네. 공제를 줄여준다.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유 40% 네. 그리고 거주 40% 해가지고 총 80%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1세대 1주택자들이 네. 거주에 대해서는 계속 다 주겠대요. 근데 거주를 하고 죄송합니다. 보유에 대해서는 다 주겠대요. 네. 그런데 거주 기간을 만약에 내가 안 했잖아요. 네. 이게 보유만 10년 하고 거주를 조금만 한 거야. 2년 네. 정도만. 그럼 이걸 줄여버리겠대요. 그러면은 설령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세금을 네. 좀 더 많이 내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네가 실거주 안 했으니까. 일단 실거주 2년은 기본 해야겠네요. 그렇죠. 2년 실거주 무조건 2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네. 방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네. 게다가 우리가 뭐 도표나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막 말로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내가 사면 집 2년 거주하면 되겠구나.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을 위한 어떤 보호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네. 실거주를 사는 데 있어서 세법은 아무 네. 특별한 문제가 없다. 내가 실거주 집을 네. 산다면. 실거주하면 2년은 살아야 된다. 네네네. 네. 이를 샀어요. 네네네. 근데 사자마자 발령 나서 네네. 1년만 살고 다른 데 갔어요. 네네네. 근데 보유는 한 10년 했어. 그럼 그거는 기본공 9억 이하 비과세 못 받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네. 그럼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되잖아요. 2년 거주 안 하면 방법이 없구나. 비과세는 못 받아요. 어떻게든 다시 와서 네, 실거주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비과세를 위해서라도 네. 아니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거주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두 개가 또 다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헷갈리신 분들은 그냥 거주하시면 된다. 계속 살면 된다. 거주하시면 된다. 자,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엄청나게 헷갈리는 게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 네. 특히 2주택 분들이 그러니까 좀 잘 드셔야 1주택은 될 그냥 것 클리어 같아요. 된 거예요. 1주택은 네, 일단 1주택은 그냥 클리어. 조만간 12억 될 건데 12억까지는 그냥 2년 살면은 세금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네.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웬만한 게 다 클리어가 네네. 돼요. 웬만하면 클리어가 된다. 그리고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또 보는 거죠. 네네네. 자, 이 다주택자들이 문제인데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네. 2주택자들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예요. 2주택, 주택 하나 더 있는 분들. 예,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별로 세금에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막 주택수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네. 세 채, 다섯 채 이런 네, 분들은 네. 뭐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보셨지만 1주택자 분들은 큰 이슈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2주택자 분들 있잖아요. 네. 별로 관심도 없어요. 어. 그리고 본인들은 절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뭐 투기 수요 거의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네. 불가피한 경우로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시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떤 피해가 볼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1번 주택이 엄청 오래 갖고 있었어요. 네. 한 20년. 네. 진짜 오래 갖고 있었네요. 네. 그리고 2번 주택인데 얘가 무슨 뭐 시골의 조그만 주택이라고 할게요. 네. 뭐 부득이한 경우로 이제 본인이 받은 거라고 네. 합시다. 당연히 이제 여기 한 20년 갖고 있었던 1번 주택이 있으니까 네. 난 이걸 받아서 비과세를 받고 싶고 장투공도 싹 다 받아가지고 네. 세제택을 누리고 싶잖아요. 20년에 있었으니까. 네네네. 네. 자, 그런데 이 2번 주택을 파는 날이 예를 들어서 네. 23년, 네. 23년 2월 달에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럼 23년 1월을 기준으로 이 사람은 주택수 몇 개죠? 2주택이잖아요. 네. 자, 23년 1월을 기준으로 2주택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 만약에 하나를 팔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이 20년 된 거를 가져갔을 때 장투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네. 이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23년 넘어서 1주택이 됐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다시 장투공 카운트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23년에 도입돼요? 네. 아직 이거 통과는 안 되는데 통과는 안 되는데 아, 이거 팔아도 네네네. 무효. 그 전에 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너 중간에 2주택 됐다면 23년이 되기 전에 팔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니까. 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네. 우리가 비과세 판단할 때 네. 21년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다 팔고 하나가 남으면 추가 2년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치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 되기 전에 뭐 짜잘한 거 있으면 그거 다 털어라. 그래야지 내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 해주겠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분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조금 하나만 팔면 되는 분들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주택자 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네. 염려되는 게 이분들은 이거 잘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많으신 분들은 네. 관심은 가는데 많은 분들은 답이 안 나와요. 못 파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은 어차피 반 포기했거나 아니면 네. 그냥 버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고요. 네. 제 주변에 보면 네. 1주택자 분들은 어차피 해당 사항이 없고요. 네. 그 중간에 끼어는 이 2주택자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제일 문제예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사임당 채널 구독하시고 그러니까 알림을 요- 해주시면 요 작은 거 언제든지 네. 그냥 팔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네. 피해 보는 건데 아. 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네. 이게 좀 많이 좀 이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알려줘야겠네. 이거 아마 안타까운 사례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23년 초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올 나 거예요. 갖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갖고 그렇죠. 있는 주택들 4명이로 돼 있는 거. 장기부여 특별공제 이렇게 네. 적용된다는 걸 아시는 분도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갖고 있는 것도 그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면 당연히 들어가죠. 그죠.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주택 규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슈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럼 임대주택은 또 어떻게 줄 거냐. 그럼 팔고 싶어도 못 팔잖아요. 네. 아직 거기에 대한 게 좀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또 뭐 괜히 말하면 말이 씨가 될까봐 좀 겁나긴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최종 1주택 비과세도 네. 2021년 적용인데 네. 그걸 명확하게 유권해석 나온 게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나왔거든요. 네. 설마 이것도 그러진 않겠죠? 뭐 안 그러길 바랍니다. 네. 예. 이거 정말 양도세를 안 내고 집 파는 방법은 일단은 1주택인 경우에는 네, 그래도 2년 실거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는 게 2주택 비과세죠. 네네. 그러니까 원래 주택은 한 채만 있을 때 비과세를 해주는데 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두 채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혼인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부모님을 좀 모셔야 된다든지 네. 그쵸. 아니면 상속을 받는다든지 이제 그때 이제 비과세 받는 방법이 이제 아주 꽤 돈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4가지거든요. 아, 이사, 네. 혼인, 부모 봉양, 네. 상속 네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우리 생로병사, 우리 네. 인생하고 다 있어요. 네. 이사, 혼인, 봉양, 상속. 네, 그냥 다 들어갑니다. 네. 이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네. 우리가 이제 1번 집에서 2번 집으로 점프한다. 네. 근무지 때문에 그렇든지 아니면 집을 넓히든지. 네. 자 그러면 전에는 그냥 3년 안에만 팔면 됐어요. 네. 3년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면 이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면은 1년 안에 파셔야 돼요. 1년 안에. 1년 안에 기존 집을 파셔야 돼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년 안에 집을 팔고 내가 그 집으로 새로 산 집으로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돼요. 이제 복잡해지죠 좀 뭔가. 네. 네. 이사를 갈 집에 1년 안에 새로 산 집에 1년 안에 들어가야 되고 네네. 이건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네 팔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있는데 네. 당연히 먼저 있었던 집은 팔 때 네. 최소 2년 보유 또는 거주해야 되겠죠. 네, 네, 네. 이것도 깜빡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네. 무조건 1년 안에 팔아야 되니까 팔아버렸는데 2년을 안 채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1년 안에 팔고 1년 안에 들어가는데 네. 파는 집은 당연히 비과세, 그건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된다. 네. 2년 보유 또는 거주. 음.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집을 사고 1년 있다가 2번 집을 사야 됩니다. 네. 이걸 연달아 사버리면은 1년 이내 사면 어. 투기 수요로 봐요. 그게 무슨 얘기야? 다시. 1번 집을 내가 21년 5월 달에 사요. 네. 그럼 2번 집을 네. 1년이 지난 21년 예를 들어서 막 6월 네. 좀 텀을 이렇게 가져줘야 되는데 네, 네. 1년도 되지 않아서 2번 집을 샀다? 음. 그럼 너 이거 투기 수요로 보겠다 이거예요. 아하.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차피 1년 내에 네네. 넘어가야 되니까. 맞아요. 어차피 네. 비과세도 안 네. 되고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무주택으로 뭐 이렇게 굴려가면서 하려면 네네. 실거주 하면 근데 실거주를 2년씩 하면서 계속 이사하면서 쉽진 않죠. 아, 그래서 이제 자녀가 어리거나 네. 뭐 아니면 뭐 싱글이시거나 네. 그러신 분들만 가능하신데 그래서 저도 아. 근데 4년 동안 이사 4번 했거든요. 힘들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네. 그러네. 그런데 이사할 네. 때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이게 이제 이사를 했을 때 왜 이런 혜택을 주냐면 네. 부득이한 경우에 2주택이 됐을 때 뭔가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먼저 갈 집을 사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전에 있던 집을 3년이나 1년 안에 팔아라. 네. 그럼 비과세되겠다. 요런 스토리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1번 집에서 살다가 1번 집을 매도하고 네. 그리고 동시에 2번 집을 같이 매수하죠. 네. 그렇죠. 네, 그죠. 그게 일반적이죠. 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걸로 안 봐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걸로 안 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잠깐만요. 자, 내가 1번 집에서 2번 집으로 간다. 네, 네. 그런데 우리는 보통 1번 집을 동시에 팔면서 2번 집을 사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네.
2번 집을 좀 먼저 사놓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나는 1번 집에서 이제 좀 느긋하게 있다가 이사 가겠다.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잖아요. 주택수가. 네. 근데 이거는 투기수요로 안 보고 네. 그냥 미리 좀 이렇게 한 거니까 좀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네. 게 예외 조항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네. 1번 집을 팔고 네. 동시에 매수를 하잖아요. 이게 매도 그렇죠. 매수가 같은 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봐주거든요. 예. 그러면은 나는 동시에 2주택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네. 그럼 이 경우에는 그냥 1주택 비과세로 봐서 네. 기존 주택 그냥 2년 거주나 보유 채우고 비과세 받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2번 집 사면은 얘는 그냥 2번 집도 또 비과세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1년 이내 매도, 1년 이내 전입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건 어차피 매도가 된 거고 전입이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내가 기존에 있던 거는 2년 거주해가지고 바로 팔았는데 네. 곧바로 내가 이거 비과세를 받고 2번 집을 곧바로 사야 같은 날. 네. 근데 내가 사정상 여기 전입은 곧바로 못 하겠는 거예요. 네. 1년 이내에. 네. 그런 사람한테 혜택 볼 수가 있죠. 이걸 얘는 비과세가 됐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언제든지 2번 집으로 들어와서 거주하고 네. 2년 거주하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완전 반대되는 케이스인데 1번 집에 내가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2번 집에 재테크 좀 해보려고 갭 투자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갑자기 주택수가 2개로 늘어버리죠. 2개죠. 얘를 갖고 있는 상태 이거 했으니까. 네. 조정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팔고 무조건 얘 전입해야 되죠. 1년 내에. 근데 이 사람이 전입을 몰랐던 거예요. 이걸 파는 건 했는데 네.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어떤? 1년에서 하루 딱 지나니까 연락이 와요. 세무서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좀 말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거? 선생님 빨리 전입하시라고. 안 그러면 비과세 그러니까, 날라간다고. 네. 말해주면 안 되나? 가지고 그렇게 말 해가지고 안 한 해주네. 1억 3천 날리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실거주 집을 날려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갭 투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작은 거. 네. 자기는 전세 살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1억 3천 내야 되는데 직장인이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팔았어요. 그 눈물의 편지를 저한테 보내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려면 스터디를 빡세게 세금 스터디 하고 하셔야 되고 아니면 그냥 아예 지금은 1주택자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은 0에서 1로 가는 건 아무 문제가 네, 없다. 네,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죠. 0에서 1로 가시는 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혼인 봉양 상속은 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혼인은 이제 결혼 하고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5년 안에 팔면 되는데 이것도 부득이한 경우잖아요. 네. 결혼했는데 아니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네. 뭐 세법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게. 나 집 가지고 있어서 너랑 결혼 예, 못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네. 이제 세법에서 이제 예외를 두는 건데 5년 안에 팔면 되고요. 네. 당연히 뭐 남녀 평등이니까 아무 집이나 팔면 되고요. 네, 네. 대신 뭐 남자 집을 팔았는데 그 남자 집이 2년 거주 요건을 안 채웠다. 그럼 네. 비과세 안 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했었던 1주택 비과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면 다 안 돼요. 네. 아까 일시적 주택 이사 가는 경우도 안 되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하면 되는데 요즘에 신혼부부 트렌드가 뭐냐면 네. 세법에서 네. 이건 이제 집행 기준에 나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혼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뭐 혼인 신고를 뭐 사정상 좀 늦게 하거나 깜빡하거나 늦게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같은 세대예요. 네. 그런데 같은 세대로 혼인하는 거를 언제 날짜로 볼 거냐? 세법 그 과세당국 실무 기준에서는 네. 혼인 신고한 날로 봐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동거한 날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잘 봐요. 남자도 세대 분리해서 1주택이죠. 네. 여자도 세대 분리해서 1주택이죠. 네. 각각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 각각 따로 해서 일시적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네. 여기도 할 수 있겠죠. 네. 혼인신고를 요즘에 늦게 해버려요. 근데 이제 제가 염려가 되는 게 뭐 네. 이게 또 이런 걸 조장은 아닌데 네. 이거는 이제 판단해 주시고 네. 가지고 요즘에 좀 그렇게 늦게 해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뭐 또 청약에서도 유리하다고 해요. 전 청약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혼인신고를 좀 늦추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의 케이스 네.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해요. 네. 이혼을 하면 서류상으로 남남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같은 동거로 같은 세대로 살고 있다. 이때는 세대 합가시켜버려요. 이게 두 개가 달라요. 그렇구나.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네. 혼인신고한 날로 봐서 약간 좀 네. 그걸로 보는데 네. 나중에 헤어질 때는 실제 같이 사는 것까지 보겠다. 두 개가 달라요.
전입이 실제로 갈라지는지,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거기 신고된 데 사는지, 네네네. 그런 것까지 다 본다는 거죠 나중에. 네네. 실제 세대 분리까지 다 본다는 거죠. 이혼 신고만 한다 그래서 부들리가 된 걸로 보지 않는다. 네, 예전에 그게 대법원 판례에서 네. 서류상으로만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 기재부에서 그 법령을 바꿔버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같이 부부 생활했고 같이 살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봉양의 경우. 봉양도 비슷해요. 네. 아까 우리 혼인한 것처럼 네. 1주택 1주택 갖고 있는데 부모님 1세대, 자녀도 1세대. 네. 어차피 놔두면 비과세죠. 네. 근데 뭐 사정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네. 중대 질병에 걸리셨거나 네. 모시고 살아야 될 때 합치는데 네. 합치면 2주택이잖아요. 그쵸. 합가가 되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비과세 못 받으니까 자식이 네. 아버지 저 합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되겠어 안 돼요? 말이 안 말이 안 되잖아요. 되죠. 네. 이거는 이제 효도하고 있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이때는 합치고 나서 네. 아버지 집이나 또 팔면 비과세 해주는데 이때는 원래 5년이었거든요. 네. 10년으로 늘려서 10년으로. 아. 최근에 한 2년 전에 늘어났거든요. 네. 이게 바뀌었거든요. 네네네. 혹시 최근 나온 부동산 정책 중에서 다 규제였잖아요. 그죠, 그죠. 혜택을 준 거 본 적 있으세요? 요게 완화된 거의 유일한 거네요. 거의 유일하죠. 네. 그만큼 대한민국의 이제 효자 효녀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줬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팁을 또 드리자면 이제 물론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시겠지만 시청자분들 중에 합가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요건 중에 하나가 부모가 최소 한 명 이상이 60세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부모 봉양의 취지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세가 안 되는데 중대 질병에 걸렸다. 네. 그럼 이 경우는 또 예외로 봐줘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58세에 암에 걸리셨는데 네. 아버지한테 2년만 기다리세요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그럼 그 경우는 예외가 또 있다. 그러면 또 이때도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양쪽 다 부모 집도 그 비과세 요건을 주고 네네네. 여기도 그렇고. 당연히 그 파는 10년 안에 파는 그 집은 또 2년 보유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고. 네네네. 이거 안 되면 다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상속의 경우는 어떤가요? 상속도 똑같아요.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상속은 몇 년이에요? 이건 재밌어요. 자, 내가 먼저 집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부모가 돌아가셔서 네. 부모 집이 나한테 넘어와요. 네.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 돌아가셔서 슬픈데 네. 집이 하나가 늘어났다고 주택수 카운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얘는 아예 카운트를 안 해줘 버려요. 기한 제한이 없어요. 네네. 자, 주택수를 빼서 그러거든요. 네네. 이제 상속 특례 주택이라서. 네네. 그래서 상속 받은 주택을 주택수 빼서 내가 먼저 갖고 있었던 내 집 있죠. 네. 이 집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런데 반대 케이스가 있어요. 네. 내가 집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 주택을 받아요. 네. 근데 내가 2번 주택을 내가 스스로 사요. 네. 그럼 이때는 이게 깨져요. 너 너 집이 있는데 왜 집을 또 사니? 네네. 그러니까 원래 있어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받는 집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너 원래 있었는데 하나 또 샀다? 네. 이건 다 카운트 해버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내가 1주택인 상황에서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주택을 받고 나서 새로 사는 거는 1주택으로 네. 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취지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게 1번, 상속주택 받은 거 2번 하면은 네. 1번은 내가 언제 팔아도 비과세가 되잖아요. 2번이 네, 주택수에 네, 안 들어가 네. 버리니까. 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1번 집을 내가 팔아요. 네. 강남에 있는 비과세예요. 네. 근데 2번 상속받은 게 시골 집이에요. 네. 강남 비과세를 받고 시골 집을 간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부모님 집을 이제 계속 갖고 있어도 되고 네. 만약에 부모님 집을 어차피 뭐 처분해야 되겠다. 네. 그러신 분들은 6개월 안에 처분하시는 게 좋아요. 왜요? 왜 그러냐면 상속세 우리 신고 기한이 6개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안에 맞춰가지고 그 집을 팔아버리면 네. 그 집이 뭐 예를 들어서 5억에 팔았다. 네. 그럼 그게 양도가가 되면서 동시에 취득가가 돼버려요. 왜냐면 그 취득가를 그 매매 사례가로 같이 넣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6개월 안에만 팔면 뭐 양도 차익을 빵으로 해서 네.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어요. 네. 대신 이건 비과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는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 아는 분이 8개월 있다 파셨어요. 6개월 안에 파셨어야 되는데 그럼 양도세를 내야 되는. 한 돈 1,000만 원 나왔어요. 네, 조금만 더 파셨으면 네, 더 네, 괜찮았을 네. 텐데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그럼 상속세도 만약에 상속세가 있다면 상속세도 내고 네네네. 저것도 양도세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나요? 자, 이제 그거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질문하셨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게요. 상속세는 웬만하면 10억까지는 공제예요. 네, 이제 네, 배우자 그렇죠. 공제 뭐 일괄 네. 공제 해가지고 하면은 웬만하면 10억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은 10억까지는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을 내가 6개월 안에 팔고 싶은 집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시골인데 뭐 도로가 생긴데 네. 뭐 철도가 생긴데 네. 갖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네. 한 2, 3년 정도. 네. 자, 2, 3년 후에 하면은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갖고 있던 건 6개월 안에 팔면 안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네. 자, 그럼 그때는
감평을 받아버려야 돼요. 감정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 집을 최대한 취득가를 올려버려요. 시세대로. 설령 상속세를 좀 내더라도 네. 그래도 10억까지니까 네. 상속세가 웬만하면 안 나오거나 조금 나올 거예요. 네. 이제 뭐 너무 많이 나온 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취득가를 쭉 올린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그걸 팔잖아요. 네. 그럼 취득가를 내가 많이 올려놨잖아요. 양도 그럼 양도차익이 작아져요. 줄어드는 네.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좀 절세할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 감평도 6개월 안에 하셔야 돼요. 아, 그러겠죠. 그래서 네. 모든 걸 다 6개월 안에 처리해야 왜냐면 됩니다. 상속 받은 시점의 가격이 네네. 그냥 그걸로 고정이 되는 거니까. 별도 신고를 안 하면 네. 기준시가로 들어가 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무공무원은 그냥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네. 내가 반드시 별도 감평을 받아야 되고 네. 네,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